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매우 힘이 없이 끝이 났었는데, 마감이 되었는데, 또 미 증시 전강 후약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약간 무거운 마음에 주말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말에도 또 미 증시가 또 급락을 하면서 또 국내 증시가 장 초반 뭐 거의 3% 가까운 급락으로 출발을 했었죠. 그런 부분이 시장에 뭐 여러모로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너무 주말에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네 즐겁게 주말 보내시면서 또 월요일날 뭐 시장 맞춰서 대응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태풍 한남도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또 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경남 쪽을 통과할지 안 할지 사실은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뭐 아래 지역 뭐 경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더 이 태풍에 주의를 하셔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셨으면 하고 별탈 없이 잘, 네, 좀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5일 강세 출발한 미 증시, 유럽의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며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국내 증시 우선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에 주목하며 최대한 바닥을 확인하며 대응이 필요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시황 쪽 아래로 내려가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글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시장은 많이 밀렸지만 또 새로운 기회가 시장에 찾아오고 있고 또 이러한 지수의 단기 고점과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꼭 주도주가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테마가 새로이 시장에 생성된다든지 뭔가의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이슈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구간에서 더 시장에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 내가 지금 시장 뭔가를 잘못 보고 있다 혹은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잠시 시장을 좀 뒷짐지고 혹은 비중을 좀 줄여서 최대한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와 전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간밤 미 증시 보면은 뭐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매우 강하게 마감한 가운데 사실 유럽 증시가 마감하기 전까지는 러시아 가스프롬의 이 무기한 네, 공급 중단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안도랠리를 좀 펼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고서가 사실 예전보단 좀 악화됐죠. 뭐 시장에서는 골디락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금리 정책에 대한 뭔가 변화의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예단에서 좀 움직이는 거라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가스프롬의 이 공급 중단, 즉 유럽의 G7 국가에서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합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러시아로 하여금 유럽에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의해 일단은 미 증시가 장 막판에 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외로는 뭐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마감이 되었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은 뭐 여전히 하락 종목수가 많은 가운데 사실 낙폭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는데 시가 자체가 거의 이제 장중 0.6% 고가가 거의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던 가운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좀 크게 느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요일 날도 시장의 수급이 매우 좋지 않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700억, 800억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에서도 3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면서 최근 외국인이 만들어놨던 1조 5천억 가량의 이 누적 선물 포지션이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부분이 일단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 1362원까지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부분도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휴를 앞둔 증시, 추석 연휴를 앞둔 증시이기 때문에 일부 거래 대금은 많이 축소가 될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휴 전에 주식을 일단은 들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시장을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시장은 매우 두렵고 답답하고 좀 어렵지만은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통상 10월달 장은 나쁜 적이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 썸머랠리 이후에 잠시 눌렸다가 10월달에 혹은 11월달에 반등하고 연말 랠리 전에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등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미 증시를 놓고 본다면 우선 미국의 대중국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수출 제한에 따른 악재를 맞고 전략 후강으로 목요일날 마감됐죠. 그나마 반등의 시그널을 일부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있었는데요. 금요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고용지표의 둔화가 시장으로 하여금 또다시 연준의 금리 정책에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강한 반등도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가스프롬 무기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슈가 부각되면서 유럽의 공포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잠식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정각 후약 장세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G7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이슈가 러시아로 하여금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며 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만들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천연가스 가격 폭락, 유가 폭락 등 원자재 하락이 나온다라는 점이 특징이지 않나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연장선상을 가질 수 있겠죠. 이따가 말하겠지만 친환경 섹터가 친환경 섹터가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이 지하자원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또 메리트를 또 상실하는 효과를 과거에는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태조 이방원이 시장을 주도하고 갔는데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지 여부는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저점에서는 못 사더라도 고점에서 물리진 말아야 되니까요. 최근 미 증시의 흐름은 7월에 반등을 전부 되돌려 놓았고, 국내 증시도 상황은 비슷한데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경신하고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번 환율 급등 시 외국인의 매도가 아닌 매수 전환으로 인한 국내 증시 상승인데, 이번에는 다시 대량의 매도로 포지션의 변화가 감지되는 점이 약간은 저는 수급적으로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시장에 잔존한 악재가 많다 할지언정 신선한 악재가 아닌가를 따져 보았을 때, 그리고 기대감, 우려감 등의 선반영 여부를 고민해 보았을 때 과연 6월달 급락과 지금의 하락이 달라진 것이 있냐를 한번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없었나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었나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었나요? 혹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 변화된 건 없다. 똑같다. 그래서 지금 신선한 악재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지수가 그냥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조금 더 밀리고 반등하냐, 아니면 월요일날 그냥 툭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하냐, 그런 차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항상 지수가 단기 고점을 찍거나 단기 저점을 찍을 때 시장은 섹터라든지 테마가 변화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즉 지난번 6월 급락 이후 2달간 시장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태조 이방원이었고, 지금 시장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 또한 이 태조 이방원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잡테마주, 잡섹터의 반등과 시장의 약세에 기반한 지수 하락 등이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의 주도주가 죽냐, 그런 1차원적인 생각보다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 근거가 훼손된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 이후 받을 모멘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등등 대기업들의 아리백 이슈가 있는데, 뭐 이제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원전의 비중을 33% 확대하고 친환경 비중을 낮춘다라는 게 일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긴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인가? 또한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다운 감익 우려가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예를 들면 많이 밀리게 됐을 때 적정한 구간에서는 반등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왜? 실적이 담보가 된다면은, 주식의 성장이 담보가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섹터는 밀렸을 때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3분기는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3분기는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밀리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좋은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냐 아니냐의 차이로 바뀌게 되겠죠. 뭐 그 외에 뭐 조선이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방산, 원전 등등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원전이 굉장히 깊은 하락을 맞이했고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요. 저는 원전 섹터 정부가 미는 드라이버의 강도가 상당히 세고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하락이라면 충분히 서서히 주섬주섬 종목군들을 주워 담아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주식에는 100%가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저는 별 무리 없이 원전도 그냥 잘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 잡테마주에 대한 생각들, 이게 재료가 빨리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은 며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건지, 이게 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져요. 금요일 국내 증시, 미 증시의 반등성 나쁘지 않은 시가 출발을 하였으나 전일과 비슷하게 수급이 매우 약하고 선물 대량 매도가 지속되는 시장 모습이기 때문에 눈치 있는 사람들은 조심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뭐 종목도 물려 있고 뭐 이제 물려있던 종목도 매도하고 뭐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가고 있지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 그냥 시장 관망이었습니다. 조심하자 또 조심하자가 그냥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뭐 방송의 내용이었고요. 뭐 지금 뭐 금요일 날 사실 이 역대급 태풍 한남도 이슈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이 한국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코리아 SE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우원개발, 자연과 환경, 뭐 화성 밸브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랐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을 안 건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지름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또 시장 무시하고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막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약세고 시장의 테마가 없기 때문에 단기 시장의 핫머니가 이쪽으로 쏠렸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저는 올랐을 것 같고요. 뭐 어떨 때는 또 이런 종목군들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버나잇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그냥 우리나라를 지나고 소멸돼 버리면 뭐 마이너스 10% 15%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반등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를 알면은 이 폭불복 테마, 그리고 동전의 양면 같은 테마는 안 건드려야죠. 흔히 말하는 홀짝이라고 하잖아요. 홀짝 테마는 그냥 안 건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금요일날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게 이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제대로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트 수급 위치는 뭐 100점 만점에 저는 100점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테마의 이유, 코로나 치료제라는 이 테마의 이유가 개인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코로나는 지금 보지 말아야 될 섹터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좀 정상적인 매매를 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그냥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을 뿐, 나머지는 뭐 거래 대금도 많이 약하고, 그래서 사실 조금 금요일날 시작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월요일 미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 하락 시 다시금 수급의 악화가 지속된다면, 그 수급의 악화라는 것은 프로그램 매도가 연속이 되고 선물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
선물 포지션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가운데 이 마이너스 포지션을 더 강하게 구축을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황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6월과 이번 8월 랠리의 성격이 달랐던 점, 8월 달에 환율이 안 올랐나요? 환율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샀다라는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조심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즉 거시적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포인트가 지금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그 변화의 시작점은 MSCI 리밸런싱 이후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의 시장의 핵심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최대한 연휴 전까지, 예를 들어서 수급 악화가 지속된다면 최대한 연휴 전까지, 그래서 연휴 마지막 날 정도에서 그냥 종목군들 사고 싶은 거 괜찮은 종목 있으면 매수를 좀 해놓고 연휴 이후를 넘기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은 FOMC가 그 다음에 바로 있는데요. 여러분, FOMC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FOMC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까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 자이언트 스텝을 우려하고 있고 1% 금리 인상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1% 이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쇼크가 오겠죠.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우려하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한들 주가가 많이 밀리겠냐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0.5%만 인상을 해버리면 시장은 환호를 해버리겠죠. 오히려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주가 위치가 높은 구간이라면은 이런 거는 CR에도 안 먹히겠지만, 주가의 위치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이슈로 시장을 붕괴시킨다. 이거는 제 통념상 맞지 않다라고 보이시네요. 자, 금요일 국내 현기차 관련해서 8월 수출 증가 부분이 이제 금요일날 시장을 좀 많이 갈랐는데, IT 반도체는 수출 감소 때문에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고, 반대로 자동차 업종은 수출 증가분 때문에 좀 많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효과가 지속되고 있겠죠. 여기에 이제 양극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태양광 패널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자동차가 좀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신고가 쳤다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미 인플레이션 감축 수혜 플러스 GM 합작사 생산 개시, 혼다 합작 부각 등이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강한 수급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최대 수혜주가 이제 100%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맞는 것 같고, 금요일까지 강한 수급에 월요일날 개파락을 크게 한다면, 단기도 저는 좋아 보이네요. 단기로 들어가서 몇 프로 먹는 거는 이 큰 종목이어도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타픽은 포스코, 에코프로 변함이 없습니다.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볼 종목들이다 생각이 들고요. 폐배터리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데 좀 눌려줬으면 좋지 않나. 장중 단타는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서 관심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네옴시티 한미글로벌이 목요일날 시간에 강했었는데, 일단 이 이슈가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사실 11월 달에 사우디의 이 빈살만 왕세자 방한 가능성이 좀 있으면서 좀 움직였던 부분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공백 기간이 좀 존재를 해서 많이 밀린다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료의 강도는 세고 지속성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 시간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5G가 은근히 강했는데 금요일날은 또 정부의 기존에 이제 수출 지원 이슈가 좀 작용을 해준 것 같아요. 일단 머큐리 차트 보면서 좀 하고요. 태풍 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보시지 마는 게,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사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친환경 섹터 너무 좋은데 지금 유가 하락 이슈가 있잖아요. 유가 하락 이슈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가가 지금 WTI가 87불까지 떨어졌고 천연가스가 다시 9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유럽의 이 천연가스는 더 떨어졌겠죠.
가스프롬이 이렇게 했어도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이제 원래 340이었던가 한 30% 떨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좀 내려오죠.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네, 저는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있지만서도요. 자, 그리고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제가 올려놓는다라는 걸 깜빡하고 못 올렸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되면은 카페에 좀 올려드리고요.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자, 일단은 메타 이 오큘러스 시리즈죠. 3가 뭐 2 프로가 10월 달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다. 뭐 애플도 내년에 XR 기기 출시가 기대된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면서 금요일날도 선익 시스템 강세를 보였고 LG노텍 강세를 보였고요. 뉴프렉스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최대 수혜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메타의 제품에 오큘러스 시리즈에 4개의 FPC가 들어갔으면 이번에는 카메라 모듈의 증가로 인해서 11개의 PCB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2배가 많은 물량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뉴프렉스의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주고요. XR 기술에서는 뉴프렉스를 원탑으로 뽑고 뭐 테마로 선익이라든지 뭐 맥스트라든지 신화 인터텍 등등 종목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가장 강했던 현대바이오, 일단 종목의 테마, 그 다음에 재료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돈의 강도가 너무 좋아서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뭐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올라간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은 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먼저 해외 증시 보기 전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강의를 기존의 내용만 좀 하고 있고요. 추석 기간에 아마 새로운 강의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제작해서 카페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짜고 강의만 따로 만들 생각이에요. 강의만 따로 만들 생각이라 뭐 라이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 증시를 보면 뭐 그나마 다행적인 부분은요, 이 저가를 깨지 않았다. 네, 저가를 깨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월요일날 올렸을 때 나스닥 선물이 이 저가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에서 출발을 해버린다면,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자체가 월요일날, 그래서 지금은 뭐 100%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 빼고요. 여기에서 나스닥 선물이 이 저가를 이탈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아침에 시작하는데 뭐 마이너스 0.5%라든지 이탈하면서 출발한다면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우려를 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저가를 이탈을 안 시켜서. 그렇다면 코스닥도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저가를 이탈을 한다면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통상 이 하락 목표치가요, 대등 보통은 이런 주식은 대등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 네. 대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엔파동의 대칭은 대충 이 자리잖아요. 대충 좀 더 밀리게 된다면 750포인트 언저리, 76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5거래일 뭐 이렇게 5, 6거래를 하락하고 뭐 2, 3거래일 반등, 뭐 지금 3거래일 하락, 그 이후에 3, 4거래일 하락 반등, 뭐 이런 흐름으로 좀 갈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대를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박스권 유지하는 모습 속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약간은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 훨씬 약한데 삼성전자 때문에 저는 이런다라고 보고 코스피는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더 밀리면서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하락 추세대를 좀 이탈하는 모습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강하죠. 지금 뭐 코스피에서 유일하게 수급이 최상위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게 LG 에너 솔루션이어서 저는 이거 금요일, 목요일 날 이제는 뭐 매도를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멋지게 돌파를 좀 해버리네요. 그래서 좀 밀리면 이 또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 단기 포지션으로도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정도가 지금 주도주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좀 내려왔다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굉장히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도 밀리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쌍바닥 영역에서 밀린다면 일단은 매수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세비캠이라든지 너무 높은 구간에 있어서 지금 뭐 돌파를 하고 또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라 지금은 좀 기다려 볼 구간으로 생각이 들어요.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빠져준다면 좀 보지, 지금은 조금 높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마이너스권에서 그 뭐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는 볼 텐데 지금은 약간 좀 높아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보유자는 지속 홀딩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밖에 2차 전지는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원전을 오늘 좀 먼저 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블록딜이 나온 날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매수를 진행하고 일부 물량을 팔고 그랬는데 저도 금요일 날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아서 사실 종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산 거는 일부 팔고, 물량이 좀 들어가서 뭐 상당 부분 여기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밑에서 샀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잡아서 반등할 때 또 비중을 좀 줄여놓고 또 아직도 물량을 좀 일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밀렸을 때 또 잡았으면은 좀 더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랬고요. 사실 단기간에 20%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물려서 내려온다라는 관점에서는 여기를 또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의 강도가 좀 깊어지겠죠. 물량을 저처럼 줄였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물량을 좀 줄였다라고 하면 또 밀리면은 아마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잡아서 좀 끄집어 올려가면서 물량 조절을 하고 좀 끌고 가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깨기보다는 흐름을 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지분 매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로 던져버려야 될 것 같고요. G2파워는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 올라올 줄 상상도 못했네요. G2파워는 그래서 좀 빼고, BHI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일단 단기 고점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또 많이 밀린다면 그 이후에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다 보유자 영역에서 BHI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BHI도. 자, 금요일날 현대바이오가 일단 굉장히 좀 멋있게 상승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 매매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악성 매물대 윗꼬리가 많은 구간을 대량의 거래량과 이슈를 동반해서 급등을 했을 때는 눌림 매매가 맞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매매를 저도 했는지. 약간 소심하게 돌파로 들어갔다가 당연히 눌림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죠. 신고가를 만들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눌림이니까 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본전 구간 약수익권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너무 높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근데 워낙에 이 종목 자체가 끼가 남다른 종목이라 강력한 매물대에 있는 구간을 진입을 일단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고 또 다시 올라갈지 어떨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거래대금으로 보면 4천억이 좀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동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애플의 XR 기기 그리고 메타의 XR 기기 관련해서 좀 보면요. 먼저 뉴프렉스 최근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과거 전부 다 뉴프렉스도 메타, 오큘러스 이슈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급락할 때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매수의 수급 강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급락하면 노려볼 만한 새로운 종목이고 10월 달이잖아요. 일정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많이 밀리면 잡아보자. 뉴프렉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뭘 납품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또 올라가는 종목이라 저는 재료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금요일날 또 엄청 셌네요. 금요일날도 엄청 세게 올라가서 매매는 좀 하지 않았고요. 아마 선익 시스템은 안 볼 것 같아요. 선익은 안 보고 뉴프렉스 정도 종목을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 쪽 종목 볼게요. KPF 전략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 땡큐다 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내려와서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 8,000원 이하권에 내려오면은 뭐 근처에서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이런 종목이 하락 파동이 좀 더 길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길 때도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라인을 어디다 설정할지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보면서 해야 되니까 라인을 어디다 설정할지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로봇 중에서는 압권인 종목인데요. 지금 유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시간에 손절도 좀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도 좀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냥 열심히 매매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밑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매매를 또 했었고요. 금요일날도 이 아래 구간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매매를 하고 금요일날은 거의 매매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뭐 유일 매매 좀 하고 두산 매매하고 손절 한두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눌리면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사실 박셀바이오의 마지막 이벤트가 있었죠. 대표이사의 이 연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밀릴 때 횡보할 때 좀 잡았다가 올라갈 때 그냥 전략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장중에 한 6% 정도, 7% 정도 올라갔었는데 시가 뜨고 마이너스권 갔다가 이 구간에서 좀 잡아서 박셀은 진짜 이 긴 매매는 여기서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인 구간마다 다 매매를 했었는데요. 구간마다 전부 다 매매를 좀 하고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뭐 이제는 진짜로 놔줘야 될 구간에 온 것 같고요. 마지막에 뭐 퀀타 매트릭스를 종가 베팅을 좀 하려다가 동시호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매도를 하고 마무리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좀 애매해서 조심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많이 밀렸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될지 뭐 방산 쪽 당연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산은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고요. 로봇도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고 최근 바닥에서 지금 움직였던 뭐 머큐리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또 최대 거래량 비슷하게 나왔죠. 바닥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최대 거래량이 나올 때도 뭐 강했었는데 이럴 때는 좀 애매한 박스권에 막혀있던 구간이고 네옴시티 뭐 이슈를 붙여서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온 거라 아마 거래가 감소하고 이렇게 도치 캔들이 나온다 했을 때 뭐 종가 베팅 뭐 개념으로 뭐 소액 들어갔다가
뭐 그 다음날 갭 두고 할 때 파는 뭐 전략도 괜찮겠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최대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 뭐 최근에 비슷한 게 뭐 RT캐스트라든지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 비슷하게 나오고 도치 캔들 갭 발생, 그 다음에 동국산업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 며칠 눌린 다음에 빵 올라가는 거, 세아베스틸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비슷하게 터지고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 아무튼 거래 대금이 이제 이상하게 엄청나게 터질 때는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렸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는데 기타 법인의 이상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수급이 너무 좋다. 눌리면 이 악성 매물대죠. 항상 악성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좋은 매수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찍고 굉장히 또 급등을 했어요. 또 눌리면 이 구간이 지지만 된다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주식 걱정은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